허 소장님, 네. 오늘 그 강경 문제는 그 연설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렇죠. 예. 결국 지금 그 우리 팩트 체커 김준일 팩트 체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의당의 입장이 국민의당은 강경화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전반적 분위기는 국민의당 분위기는 강경화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김동철 원내대표님이 아주 강하게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강경화는 안 된다. 강경하게. 강경화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강경화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동네에 뭐 유람선은 맡길 수 있어도 대형 함정은 못 맡긴다 뭐 이런 비유까지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국민의당의 이제 일부 뭐 사실은 이제 강경화 의원이 개인적으로 약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강경화 의원을 임명해야 될 큰 상징성에 이런 거 비춰볼 때 두 가지를 형량을 했을 때 이제 과연 그게 옳은가 하는 이런 지적이 있는 건 사실인데 국민의당 내부도 복잡해요.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중진 의원들하고 또 수도권의 뭐 또 소장파 의원들 이런 분들 사이에 이제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엇갈리나요?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중진 의원들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협조할 건 협조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또 젊은 소장파 의원들은 뭐 그러면 우리가 뭐냐 야당으로서 위치가 뭐냐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큰 목소리를 내니까 이제 지금 뭐 국민의당이지. 그 목소리 좀 썰려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기 비대위원장 맡고 있는 그 박주선 의원이 준여당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준여당 하면 방점이 준에 찍힙니까? 여당에 찍힙니까? 당연히 여당에 찍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더 많은 협조를 해주겠다. 특별한 경우에만 반대 목소리를 내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겠다 이건데 그런 분위기로 갈려 하다가 지금 오히려 더 이제 반대를 더 많이 하는 분위기로 지금 가 있는 거는 그런 당내의 복잡한 사정이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문자 참여도 그 불편하게 생각한다면서요? 그렇죠. 뭐 그게 살짝 기름을 부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문자 폭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안 보냈다고 해서 또 그 소장파들이 그렇게 안 할 것도 아니죠, 사실은. 문자 폭탄, 문자 세례 그런데 문자 참여가 제일 적합하다는 그 판단이 나왔더라고요. 네, 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당은 그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도 지금 일시적이겠습니다만 닫아놓은 상태죠. 그 불통이죠. 그렇게 욕이 들어와도 욕이 들어오거나 비판이 들어와도 놔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제 그 자기들 많은 하고 싶은 분들이 얘기만 비난이 하고. 오니까 일단은 닫아놓은 것 같습니다. 네. 야, 국민의당 결국 입장 뭡니까, 손 변호사님? 저도 뭐 사실 당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찬성 쪽으로 강경하디요? 오지 않을까요?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희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강경화에 대해서 우리 또 팩트 체커가 나타나죠. 출동 팩트 체커. 예. 팩트 체커를 부르려면 11 몇으로 불러야 돼요? 예, 그냥 119, 118 뭐. 전화 주십시오.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국민의당 입장 어떻게 보세요? 취재가 됐을 거 아니에요? 예, 일단 그 강경화 후보자,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강경화 후보자가 됐거든요. 어찌됐든 국민의당 강경화 후보자가 됐는데 이거가 지금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나서서 했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다 했다. 여기서까지 안 되면은 더 내밀 카드가 없다라는 마지막에 사실은 등판하는 것이라서 그래서 이제 청와대 입장은 그런 것이고 근데 국민의당은 이제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물러설 명분이 대통령만 어떤 그 요청만으로는 안 되고 강경화가 부적격자인 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출구 전략을 지금 그 요청을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암묵적으로 요청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합의를 하고 싶어 다른 김상조 후보자나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을 하고 싶어도 지금 이 강경화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어떤 기류가 지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출구 전략이 그러니까 그 국민의당과 민주당 간에 좀 그 협상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 전직 10명의 언젠가 그 YS 정부 때부터 외교부 장관을 지낸 분 10분들. 예, 한승조 장관부터. 예, 송민순까지. 예. 능력 있다. 예. 라고 연명을 하고 서명을 하고 제출했잖아요. 근데 송민순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선 후보와 설전을 벌였었어요. 회고록에서 이제 문제가 됐었죠. 그렇죠. 회고록 해갖고, 북한 인권법 찬성이냐 반대냐 갖고, 북한을 물어본 당사자다. 라고 하면서 이제 문재인 후보를 흠집 내게 했었는데, 그분도 여기 포함했어요?
저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사실 이 부분은 취재는 안 됐는데요. 어쨌든 외교부 장관들끼리 제가 전해 들은 얘기로는 외교부 장관들끼리 이제 어떤 서로 소통을 하면서 예. 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금 외교가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데 한미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부를 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 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인후 보증을 쓴 거죠. 우리가 옛날에 은행에 빚낼 때 보증인이 없으면 빚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전직 외교장관 10명이 우리가 과거에 같이 일하고 경험해 보니까 예. 외교장관을 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능력이 있다. 좀 해주세요. 이런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야당이 예 좋습니다 해드릴게 이건 아니죠. 다만 이것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나오고 나서부터 국민들의 여론이 확 반전된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10명 중에 YS 예를 들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 장관에 있을 터인데 이명박근혜 정권 때 장관도 들어가 있나요? 이명박까지 들어있죠. 예, 오, 이명박까지요? 예, 예. 야. 유명한 장관은 이명박 때 외교부 장관을 하셨지 않습니까? 누가요? 유명한 장관. 유명한 그분도 들어가 있어요? 예, 예, 예. 유명한 분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뭐 정권을 떠나서 뭐 그렇게 10분이 넘는 분, 10분이나 되는 분들이 서명을 하고 뭐 이렇게 연명을 한다는 게 그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거기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다른 방송에서 과거 새누리당이었던 그 전직 의원들을 모셔놓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다 청와대 작업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청와대가 뭐 작업한다고 이 사람들이 뭐 작업에 응해줄 사람은 아니고 자기들이 그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 나도 거죠. 그게 공감이 없이 장관까지 했는데 뭐가 좋겠어요. 뭐 차라리 뭐 반기문 전 총장이 부탁을 해서 했다면 그 개연성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일이고요. 어쨌든 적어도 뭐 그 외교 라인들은 자기들끼리 늘 그 유대감을 갖고 계신 것들 아닙니까? 그런 사이에 공감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왜 모셔보고 또 외교부에서 오랫동안 같이 근무를 했었기 그렇죠. 때문에. 뭐 강경화 후보자는 사실은 뭐 외무고시는 안 했지만 외교부에 특채돼서 외교부에서 같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또 유엔에 가 있는 동안 끊임없이 국내 외무장관들하고 소통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평판이 나왔던 거고 그것은 이제 국민들의 여론을 좀 반전시키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됐다. 반전이 됐어요, 많이? 그렇습니다. 그 전만 해도 조금 부적절 의견이 약간데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의견이 거꾸로 뭐 옳다. 뭐 해줘도 된다는 찬성률이 거의 2배로 높아지는 완전 반전이 2배가 된 데도 있고 한 10몇 %가 높은 데도 있고. 반전이 일어난 거죠. 네. 지금 이 10명의 전직 외교부 장관들이 성명 발표했는데요. 그 성명의 제목이 좀 인상적입니다. 국회에 간청드립니다. 라고 시작하거든요. 국회에 간청드립니다. 이게 국민들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 간청하는 글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동의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 이걸 반대하고 있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유한국당의 그 모 의원이 강경화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반대하면서 깜이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결국 자격이 없다,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우리가 이제 시체말로 깜냥이 되냐 안 되냐 할 때.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그 국회의원들, 뭐 전직이든 현직이든 다 능력 있으신 분들이고 인선에 대해서 평가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만 그래도 공직자의 특히나 그 외교 전문 공무원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정말 그 전에 장관을 했던 분들이 더 뛰어날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도덕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평가와 별개로 공무원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어떤 능력 평가는 그 전에 장관을 했던 분들이 더 잘할 텐데. 장관 수행 능력.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갖췄다고 판단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속히 강 후보자가 외교장관으로 임명되어서 주요 외교 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나라의 국익수호 차원에서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건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국회에.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또 하나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 계시잖아요.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일본군 성노예. 강경화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어야 한다는 또 의견도 밝혔거든요. 그렇죠. 그 여러 뭐 기업단체 이런 그 시민사회운동단체에서도 밝혔고. 그렇다면은 물론 야당의 어떤 지적과 반대도 일리가 있고 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만 현재 여론은 아무래도 뭐 임명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크게 뭐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팩트체커, 이제 팩트체커도 들어가야죠. 감이 된다. 깜냥이 된다. 어원은요?
갑자기 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막 말을 모르면서 막 쓰면 안 되잖아요. 네, 제가 팩트 체크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월요일 오후 좀 나른한 잠이 다 깨네. 감이 된다, 깜냥이 된다. 이게 그 사전 찾지 마시고요. 지금 뭘 찾고 있어요. 깜냥이 표준어네요. 표준어죠. 표준어 네. 아니면 안 해요, 저는. 어떤 일을 가늠해 보아 해낼 만한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량은 측량할 때 량자. 아, 그래요? 그럼요. 이게 순 우리말이 아니군요. 예. 그래요? 사전상은 순 우리말로 그 한자에서 나오는데요? 온 거죠, 그게. 아, 맞습니까? 팩트 체크 맞아요. 다음 시간까지 제가. 예, 그러니까 깜냥이란 말은 순수 우리말이고 능력이 되냐 안 되냐. 감은요, 감. 사윗감. 그 순수히 우리말이네. 네, 그거 같은데. 며느리 감. 네. 감. 그 감을 측정한다 해갖고 깜냥. 깜냥의 감냥이에요. 깜냥. 네, 깜냥이다, 오. 깜냥. 이제 배우셨죠? 팩트 예. 체크 저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직 할 게 많네요, 너무. 예. 괜히 팩트 체크라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부적격 의견 좀 더 강해졌다 그랬어요, 국민의당? 예, 문자 참여를 받고 난 다음에. 문자 참여, 이제 이건 이제 누구는 문자 폭탄이라고 하고, 누구는 뭐 문자 세례, 문자. 통일시켰어요, 이제 문자 참여로. 예, 문자 참여로 일단, 예. 하면 문자 참여가 어찌됐든, 이제 어떤 국민들의 어떤 민주사회에서는 국민들의 어떤 자기 의사 표현 중에 하나인데, 그럼요. 문제는 이제, 그 와중에 약간 거친 언사들이 있는 것들이 결국은 국회의원도 인간이고 당에 있는 사람들도 인간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쌓이다 보면 굉장히 그렇죠. 이제 기분 나쁘죠.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목리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다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제를 하자. 아니, 이런 거는 기분 나쁜 표현이 없죠. 나 국민인데 국민이 명령한다. 강경화 찬성하라. 예, 그러니까 나쁠까, 그 정도는 저는 굉장히 뭐 양호한 수준이고 좀 욕설이나 이런 것들이 섞인 문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 국민인데 너희들 우리의 머슴이라면 이 머슴들아 말 들어라. 그 정도도 저는 뭐 전혀 기분 예. 어떻게 허성무 소장 기분 나빠 안 나빠? 나 국민이고 너희 주인인데 말 들어라 이 머슴 놈들아. 뭐 그 정도가 기분 나빠할 것 같으면 정치를 안 해야죠. 아, 근데 기분 나빠하는 것 같죠? 그렇죠. 정치는 뭐 자고 나면 욕먹는 게 정치인데 돌아서도 욕먹고 어허. 앞에서는 뭐 굉장히 사람들이 뭐 밝은 박수를 치지만 아니 앞에서도 눈 노래 보고 욕해요. 레이저 앞에서도 쏘면서. 그런 경우가 많고. 예. 근데 이제 정치를 김종필 전 총재가 뭐 허업이라 그랬잖아요. 허업. 예, 뭐 인생의 마지막에 보니까 뭐 남는 게 하나 텅 빈 그런 허업이다 이랬는데 현장에 있는 또 현업에 있는 그 예. 국회의원들한테는 그게 허업이 아니고 요급이에요. 예. 뭐 늘 먹는 게 욕 아닙니까? 그게 정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 가치를 잘 배분해서 보람되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정치인데 예. 이제 그런 욕을 견디지 못하고 감당할 수가 없으면 정치를 안 하고 그냥 집에 가 계시는 게 낫죠. 국민의당 의원들 다 집에 가라. 뿐만 아니라 뭐 모든 당의 의원들이 다 마찬가지죠. 또 어떤 의미에서 정치인들이나 뭐 어쨌든 뭐 그 관료들도 그런 국민의 욕을 들어주는 것만 해도 또 국민들은 뭐 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왜 저런 분이 수석비서관까지 못 갔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네. 진짜 이렇게 국민들이 예를 들어갖고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거든요. 욕하는 것도 관심의 일종,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욕을 하겠어요? 관심 없으면 욕을 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전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내 부고 기사 빼고는 아무리 욕하는 기사라서 기사가 나와야 된다. 그때는 주로 이제 신문밖에 없을 때니까 예. 신문에 내 이름이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뭐 부고란만 빼고는 내 이름에 나오게 하라라고 비서들한테 그렇게 아주 심하게 이야기를 했던 게 예. 정치 현실인데 그 의원님들은 그런 정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예. 지금 김종필 인용했고 김영삼 인용했고 두 번 인용했거든요. 예. 사실인가요? 이거 원래 팩트 체크 작업이 좀 시간이 걸리는 거라서 이게 현장에서 앞으로 이제 기자라고 나왔어요. 팩트체크라고 나오지 마시고 나오면 착착착착 기계적으로 다 체크가 돼야지. 실시간 제가 지금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거 개발돼서 실시간으로 근데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인용한 건 예. 저렇게 똑같진 않지만 대체로 저 내용은 맞습니다. 예. 예, 팩트체크 안 되면 저한테 여쭤보세요. 시라서 그래서 이제 청와대 입장은 그런 것이고 근데 국민의당은 이제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물러설 명분이 대통령만 어떤 그 요청만으로는 안 되고 강경화가 부적격자인 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출구 전략을 지금 그 요청을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암묵적으로 요청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합의를 하고 다른 김상조 후보자나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을 하고 싶어도 지금 이 강경화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어떤 기류가 지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출구 전략이 그러니까 그 국민의당과 민주당 간에 좀 그 협상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 전직 10명의 언젠가 그 YS 정부 때부터 외교부 장관을 지낸 분 10분들. 예, 한승조 장관부터. 예, 송민순까지. 예. 능력 있다. 예. 라고 연명을 하고 서명을 하고 제출했잖아요. 근데 송민순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선 후보와 설전을 벌였었어요. 회고록에서 이제 문제가 됐죠. 그렇죠. 회고록 해갖고 북한 허 소장님, 네네. 오늘 그 강경화 문제는 그 연설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렇죠. 예. 결국 지금 그 우리 팩트 체커 김준일 팩트 체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의당의 입장이 국민의당은 강경화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전반적 분위기는 국민의당 분위기는 강경화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김동철 원내대표님이 아주 강하게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강경화는 안 된다. 강경하게. 강경화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강경화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동네에 뭐 유람선은 맡길 수 있어도 대형 함정은 못 맡긴다 뭐 이런 비유까지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국민의당의 이제 일부 뭐 사실은 이제 강경화 의원이 개인적으로 약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강경화 의원을 임명해야 될 큰 상징성에 이런 거 비춰볼 때 두 가지를 형량을 했을 때 이제 과연 그게 옳은가 하는 이런 지적이 있는 건 사실인데 국민의당 내부도 복잡해요.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중진 의원들하고 또 수도권의 뭐 또 소장파 의원들 이런 분들 사이에 이제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엇갈리나요?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중진 의원들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협조할 건 협조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또 젊은 소장파 의원들은 뭐 그러면 우리가 뭐냐 야당으로서 위치가 뭐냐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큰 목소리를 내니까 이제 지금 뭐의 국민의당이지. 그 목소리 좀 썰려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기 비대위원장 맡고 있는 그 박주선 의원이 준여당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준여당 하면 방점이 준에 찍힙니까? 여당에 찍힙니까? 당연히 여당에 찍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더 많은 협조를 해주겠다. 특별한 경우에만 반대 목소리를 내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겠다 이건데 그런 분위기로 가려 하다가 지금 오히려 더 이제 반대를 더 많이 하는 분위기로 지금 가 있는 거는 그런 당내의 복잡한 사정이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문자 참여도 그 불편하게 생각한다면서요? 그렇죠. 뭐 그게 살짝 기름을 부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문자 폭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안 보냈다고 해서 또 그 소장파들이 그렇게 안 할 것도 아니죠, 사실은. 문자 폭탄, 문자 세례 그런데 문자 참여가 제일 적합하다는 그 판단이 나왔더라고요. 네, 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당은 그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도 지금 일시적이겠습니다만 닫아놓은 상태죠. 그 불통이죠. 그렇게 욕이 들어오거나 비판이 들어와도 놔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제 그 자기들 많은 하고 싶은 분들이 얘기만 비난이 하고. 오니까 일단은 닫아놓은 것 같습니다. 네. 야, 국민의당 결국 입장 뭡니까, 손 변호사님? 저도 뭐 사실 당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찬성 쪽으로 강경화도요? 오지 않을까요?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희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강경화에 대해서 우리 또 팩트 체커가 나타나죠. 출동 팩트 체커. 예. 팩트 체커를 부르려면 11 몇으로 불러야 돼요? 예, 그냥 119, 118 뭐. 전화 주십시오.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국민의당 입장 어떻게 보세요? 취재가 됐을 거 아니에요? 예, 일단 그 강경화 후보자,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강경화 후보자가 됐거든요. 어찌됐든 국민의당 강경화 후보자가 됐는데 이거가 지금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나서서 했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다 했다. 여기서까지 안 되면은 더 내밀 카드가 없다라는 마지막에 사실은 등판하는 거를. 인권법 찬성이냐 반대냐 갖고 북한은 물어본 당사자다. 라고 하면서 이제 문재인 후보를 흠집 내게 했었는데 그분도 여기 포함했어요? 저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사실 이 부분은 취재는 안 됐는데요. 어쨌든
외교부 장관들끼리 제가 전해 들은 얘기로는 외교부 장관들끼리 이제 어떤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금 외교가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데 한미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부를 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인후 보증을 쓴 거죠. 우리가 옛날에 은행에 빚 낼 때 보증인이 없으면 빚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전직 외교장관 10명이 우리가 과거에 같이 일하고 경험해 보니까 외교장관을 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능력이 있다. 좀 해주세요. 이런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야당이 좋습니다. 해드릴게 이건 아니죠. 다만 이것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나오고 나서부터 국민들의 여론이 확 반전된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10명 중에 YS 예를 들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 장관에 있을 터인데 이명박근혜 정권 때 장관도 들어가 있나요? 이명박까지 들어있죠. 오, 이명박까지요? 예.